세계에는 수많은 특수부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특수부대는 역시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의 특수부대일 겁니다. 오늘은 이 미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 해군과 미 육군의 특수부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육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특수부대 최정예는 이 델타, 그리고 전통의 그린베레, 그리고 화력 덕후 레인저 부대가 있습니다. 뭐 민사팀 이런 많은 좀 특수팀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부대들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 특수부대 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지는지. 예, 티어라고 하는데요. 티어라는 게 한국어로 따지면은 이렇게 계층,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티어 1급이라면은 최정예 특수부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티어는 미 특수전 사령부에 속해 있는 특수부대가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도, 지출, 예산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이 등급을 나눈 건데요. 티어 1급은 미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와 수준이 높은 부대들입니다. 이 델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린베레와 화력 덕후 레인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린베레는 영화나 컨텐츠에서 유명해진 대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린베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치고요. 인성과 전 부대에서 근무한 근평까지 보기 때문에 대원들 나이대가 어린 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좀 후덕한 아저씨급의 고참과 좀 푸릇푸릇한 근육맨들이 공존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만났던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민사 및 타군 군경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지역 게릴라를 소탕하는 이들을 보통 우리는 ODA라고 부릅니다. ODA는 분견대를 뜻하며 그린베레의 팀 단위를 뜻합니다. 보통 그린베레는 10명 안팎의 팀 단위로 작전을 하고요. 작전에 따라서는 그 팀의 미 공군의 PJ나 CCT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J는 항공구조사를 뜻합니다. 의무주특기자. 이들은 간단한 야전 수술, 응급처치는 다 가능한 응급외과의 정도. CCT는 적의 강력한 거점에 대해서 항폭 유도를 정교하게 해야 된다. 최정예 항폭 유도자인 CCT가 폭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전에 따라서 ODA 팀 안에 PJ나 CCT가 이렇게 추가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전통적인 그린베레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베트남전 당시에는 산악 쪽을 규합해서 북베트남 군이나 베트공에게서 마을을 지키고 게릴라 임무를 수행시켰던 것과 비슷한 임무를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에서 실시를 합니다. 지역 유지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을 아군 편으로 만들고 저항 세력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해 타격을 하는 임무도 수행을 하죠. 임무의 특성상 이들은 CIA와 민사심리 전단과 많은 협력을 합니다. 그린베레 안에는 일반적인 분들이 잘 모르는 최종의 공격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CIF라고 불리고요.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CIF에서 Crisis Response Force CRF로 바뀌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지휘관의 극한 임무팀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린베레에서 사격과 근접 전투, CQB의 우수한 인원들을 다시 가려 뽑아서 특성화 교육을 한 후에 고부가가치 타겟인 적 지휘관 혹은 적 시설에 대한 강습이나 인질 구조 등의 임무에 투입이 됩니다. 일반적인 ODA보다 좀 더 복합적이고 정교한 작전에 투입을 하는 특화된 부대라고 보면 되죠. 이들의 임무는 델타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아요. 델타가 바로 출동하기 힘들 때 초동 대응을 할 수 있어서 한국으로 보면은 대테러 초동 대응팀 같은 임무를 맡은 게 바로 이 CIF입니다. 강습 임무를 많이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이 CIF인데요. 중요한 인질구조 작전은 아무래도 델타나 대북으로에게 양보를 하기 때문에 이 수행한 임무에 비해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CIF 출신들 중에 델타에 재테스트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시애틀에 본부를 둔 1그룹 CIF들과 포트 캠블에 본부를 둔 제5그룹
시프들의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고요. 1그룹 시프들은 델타와 대북그루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빠지자 한국에서 그들의 카운터파트인 한국 데트로딩 팀들과 자주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데트러 팀과 손발을 자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습 임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 데트러 팀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습니다. 화력 덕후 레인저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와서 너무 유명해졌죠. 보통 대대 단위로 서부, 미서부와 미동부 쪽에 기지에 전개해 있고요. 이들의 주요 임무는 무력 강습과 정찰, 그리고 델타 등의 상위 부대의 작전 지원입니다. 그냥 블랙호크 다운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누구를 체포하든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을 둘러싸는 호위 임무를 레인저가 수행을 하고요. 지원 병력이 오면 그들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작전 역시 레인저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호크 다운에서는 일반 보병보다 조금 훈련이 잘 되고 사기가 높은 그런 부대로 소개가 좀 됐지만요. 예, 물론 뭐 장비도 조금 좋은 장비를 받는 부대 이렇게 알려졌죠. 최근 이 레인저 부대의 능력과 활동이 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많이 증가를 해서요. 특수부대 부대 단위 화력으로는 미 육군 부대 중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 덕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무기들을 써요, 보통?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쓰느냐를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인 소화기들, 개인 무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델타나 레인저나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량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빠르게 경량화돼서 치고 나오는 특수부대가 가지지 못하는 칼구스타프 같은 그런 장비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고요. 한 번 작전 나갔을 때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탄약의 양도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강습에 필요한 잘 훈련된 공격팀과 저격수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의무팀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델타나 대북으로 작전에서는 단골로 동원이 됩니다. 심지어 레인저 이 부대원들을 만나면 그래요. 델타 대북으로 쟤네들 우리 없으면 작전을 못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델타는 생각이 틀릴 거예요.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 싸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장교들 사이에선 약간 있어요. 근데 부사관들은 확실히 델타는 최고라고 인정합니다. 델타의 작전에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게 레인저와 시프기 때문에 레인저와 시프 출신들이 오히려 델타로 많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짜세도 나고 멋있거든. 우리랑 좀 틀려.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은 또 델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존심 투정 정도 되겠죠. 네이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는 부대죠. 네이비실은 크게 서부 지역 네이비실과 동부 지역 네이비실이 있는데요. 서부 쪽은 홀수, 동부 쪽은 짝수로 팀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평소 네이비실은 태생적으로 바다가 주 무대이기 때문에 서부 지역 팀은 태평양을 주로 커버를 하고요. 동부 지역 팀은 대서양을 무대로 활동을 하지만 전시에는 필요시에 어디든지 전개가 가능하고 세계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선 유명한 지옥주가 포함된 버즈라는 기초 교육을 통과해야 되고요. 버즈 훈련을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은 없는데 있다.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의 코로라도라는 이 기지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요. 네이비실에 이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G.I. 제인에 나왔던 그 바다에서 뛰는 데 있죠. 무조건 get wet 그럼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이러는 거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해군 기지에 갈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도 저렇게 불쌍하게 해야지 네이비실이 되는구나. 참 불쌍하다. 이 정도는 봤습니다. 일단 저는 안 한 거예요. 네. 버즈를 통과한 인원들이 SQT 과정에 입교가 가능하고요. 그래 그럼 얘네들한테 사격도 가르치고 CQC가 실내 격실 소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CQC의 침투에 이런 걸 가르쳐야겠다. 그게 바로 SQT입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네이비실의 상징인 트라이던트 휘장을 가슴에 꽂을 수 있게 됩니다. 네이비실은 SQT 과정에 기본적으로 강습이 포함된 실내 교전, 기본 산악 과정, 해중 침투, 공중 침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침투 방법을 교육하기 때문에 작전지까지 침투해서 강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베트남전 이후 전통적으로 단위팀의 화력이 강한 편이고요.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몇 건을 제외하면 바다보다는
땅에서 주로 작전을 하기 때문에 물개가 땅에 올라와서 바다로 가끔 다시 들어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돼서 물개가 개가 되었다라는 자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농담같이 들리지만요,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네이비실이 이 물에 들어가고 이런 작전도 몇 건을 했지만 대부분 다 땅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래요. 제가 만났던 네이비실 대원들 중에 일부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해중으로 혹은 해상으로 침투하려면 몇 회 이상을 해서 계속 자격을 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훈련하러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 바다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너무 좋아서, 물개니까 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기네들이 나도 들어갈래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비실은 해군의 레인저라고 불리고요, 레인저와의 차이는 레인저보다 침투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유명한 부대이기 때문에 장비도 더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이비실 분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뭐 레인저랑 좀 특색이 틀린 데다가 받는 훈련의 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레인저보다는 네이비실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이비실 그 덕후분들, 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이비실에도 일반 팀이 있고 그 위에 상위 그린 팀이 있습니다. 그린 팀은 네이비실의 최정예 대북으로 가는 이 징검다리 같은 존재로 그린 팀을 거치지 않고서는 네이비실 작전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그린 팀 대원들이 대북으로 뽑혀가는 건 또 아닙니다. 즉 일반 네이비실들이 있죠. 처음에는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딱 해서 네이비실이 됐더니 그 위에 그린팀이라는 게 있네. 아, 짜세나.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막 그린팀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 위에 대북으로가 있네. 어떻게 보면은 계단을 만들어서 이 특수부대원들은 뭔가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성취를 끝까지 뽑아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북으로가 되면 최정예 네이비실들이 딱 모이는 이 옥석들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중요하다. Y. 전쟁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보유했던 물자와 인력이 감소할 수뿐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가 확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축차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물자는 어떻게든 복구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우방이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인력 복구는 굉장히 힘이 들죠. 군인이 필요한데 갑자기 아이를 낳아서 걔를 20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특히 특수한 능력을 가진 특수전 부대 인력은 정말 귀중하고 소모가 되면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그들에게 최대한 좋은 장비와 대우를 보장을 해주고 군대에 남아 임무를 수행할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특수부대를 비대칭 전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수 전력이 주변국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지만 더 많은 지원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변국에 비해 떨어지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그 상태로 개전을 맞으면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죠.